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사회주의식 배급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이 어제 전국 14곳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였는데요. 여당인 민주당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주장은 현재의 특권과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보수의 고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언제는 잠잠했냐, 조용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 정식으로 복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포용적 성장이란 결국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골고루 나눠 먹자. 사회주의식 배급 제도를 말한다. 이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 홍 전 대표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포용을 빼앗는 것으로 등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홍준표 전 대표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정의당 대변인 논평처럼 네. 환영한다 이렇게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지는 그 계열의 대선 후보감 중에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 등등이 계신데 네. 지루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에요. 홍준표 전 대표만한 탤런트,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흥행은 되겠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그 주위의 그 텃밭이. 그러니까 복귀한다는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복귀 하나마나 그냥 지켜볼 따름입니다. 이 시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현실 정치 복귀 선언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본적인 이유야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문재인 정부의 문정권의 여러 가지 독주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반발이 좀 심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투철한 투쟁 의지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보수를 분열시키는 방법이 아닌 보수를 네. 통합하는 쪽에서의 역할을 잘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정치 복귀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다만 보수의 이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도 좀 더 품위가 있다면은 상당히 좋겠죠. 저는 홍준표 대표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한국당이나 보수의 어떤 현실 모습이 내가 돌아와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판단을 분석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또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네. 또 선출직에 나서신다는 것인데 네. 그것이 본격적인 정치 복귀가 되겠죠.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유불리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또 따져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제가 걱정할 형편은 못 되지만 우리 김영희 의원님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책임지는데 홍준표 전 대표의 정책 복귀는 결정적인 방해물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절대 자유한국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한마디로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전 대표의 복귀를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지 헷갈리는데요. 뭐 정의당 논평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대승적 견지에서 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는데 이거는 전당대회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홍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지냈던 분이죠. 그 홍문표 의원이 지레 겁먹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틀린 말 하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인 즉슨 네. 그 맞는 얘기다. 문 정권의 독주에 대해서 네. 그처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있었냐 이런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좀 그 단어도 그렇고 좀 문장이 좋지 않다. 예, 보수를 조금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희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건 맞는 것 희화시키는 같습니다.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측면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잘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적당히 잘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할 분담이죠. 네. 다만 우리는 선거에서 결국은 이겨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정치의 지상 목표인데 우리 당으로서는 네. 거기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당내에서도 썩 반기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목소리가 있죠. 예, 이 얘기는 저는 현 주소를 말씀드린 네, 거예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박 의원님, 네. 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 했습니다. 뭐 아까 홍원내 네. 대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에서도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는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네. 있는 것 같고요.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다 이렇게 봐도 네, 되는데 네, 네.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네, 네. 민주당에서 민주노총 보는 시각이 좀 곱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과 실행에 대해서 저 역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과 그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네.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조직화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말고도 조직화되지 못한 더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 쌓여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파업에 찬성할 수 없고요. 그런 분위기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러한 목소리를 대변해서 홀로 고군분투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당도 뭐 당연히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제 이 확대를 계속 진행하면 어제뿐만 아니고 계속 제2, 제3의 파업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노총의 파업은 저는 정치 파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랜만에 좋은 얘기를 딱 한 번 한 것이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이제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고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득권이 됐어요. 그리고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것은 일이 많을 때 일을 좀 더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일을 좀 적게 한다고 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여름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겨울에 일을 적게 하게 되고 이런 거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 파업이죠. 그리고 민주노총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4.1%인가 그거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민주노총이 임금 근로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소수인데 지금 너무 어떤 귀족 노조로서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또 어떤 때는 또 채용 비리에도 이렇게 깊숙이 개입이 돼 있고 이것은 정말 고쳐져야 되죠. 이런 이중적인 노동시장, 그러니까 어떤 귀족 노조가 있는 반면 민주노총처럼 네. 그렇지 않고 진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그 저임금 근로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이중구조가 개혁이 되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미래는 사실 없습니다. 탄력 근로제 해야죠.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그거 왜 반대를 합니까? 다 같이 일자리 나눠서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함께 잘 살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동계의 어떤 그 표심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어떤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일 텐데 마침 그래서 그런 건지 해직자들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국제 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국회 비준 동의 이거 추진하는 거고 정규적 합법화에 대해서도 또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민노총 달래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안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그게 같은 겁니다. 지금 ILO 국제노동기구의 소위 이제 그러니까 해직자 노조, 해직자 노조. 이것은 네.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입니다. 표준 기준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때 공약 중에 우리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관련해서 네.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정비를 얘기를 했고요. 네. ILO의 이런 그 국제적인 표준 협약을 우리가 비준 동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법안들이 개정이 되죠. 네. 전교조 이제 법외 노조 합법화의 문제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국정과제로 공약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굳이 지금 뭐 총파업과 관련해서 민주노총하고 지금 다소 이게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달래기 차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삐뚤어져 있던 걸 바로잡는 그렇습니다. 일뿐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심각한 게 네. 대외적으로는 사실 북한에 끌려다니고 대내적으로는 민주노총에 끌려다닌다고 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경사노위에서 네. 제정하려고 하는 여러 그 법안들도 보면 네. 민주노총에 대한 보은인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 수립 이후에 이 문재인 정권의 들이민 여러 가지 청구서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당근이죠. 네.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정말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올바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노동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오히려 노노 갈등 이런 거 더 일어날 겁니다. 그 ILO 표준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거는 확실히 이 지금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한국노총이라든지 노동계의 오랜 수건 사업을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탄력 근로제 확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우리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가는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균형을 맞춰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지요. 제가 잘 말씀을 드려줬는데. 정말 균형을 잘 예.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냥 그 강력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가 좀 숙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근로자들 또 알바생들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올려놓고 결국 집에서 놀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것은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서 네.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하길 이 바랍니다. 부분은 아이고, 두 분 감사합니다. 계시지만 뭐 민주노총 입장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요, 바른미래당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조 소속 기업에서 40명의 고용 세습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민노총 백 없는 청년은 사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네. 노조원 자녀가 채용 1순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순위가 이제 친인척, 그다음에 뭐 3순위가 이제 쭉 가나 봐요. 조카, 동서, 뭐 처남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회의 비극이죠. 이거 정말 이거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네. 이렇게 노조원 자녀, 측근, 친인척들이 이 채용에 어떤 기득권이 있었다고 하면은 정말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주는 충격 너무나 크다. 더더군다나 이 화이트 리스트뿐만 아니라 블랙 리스트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조원끼리도 어떤 노조원이 추천한 인물은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블랙리스트까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달라고 하는 화이트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큰 문제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 방해죄죠. 근데 이게 한 기업의 문제를 민노총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레테를 그거를 붙인다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하태경 의원 뭐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민주노총에서는 왜 단일 기업의 그런 것을 민주노총에 네. 마치 무슨 영향력 행사에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느냐라고 반발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엊그저께 반부패 협의회를 청와대에서 주재하시면서 10대 생활적폐 그중에 채용 비리 엄격하게 조사해서 TF 갖춰가지고 반드시 그것은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도 다 저는 뭐 조사 대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다만 그 의혹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조사 이후에 할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통계가 하나가 있는데요. 21일 어제입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예, 전국 100국의 사업장에서 12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여했는데 예, 현대기아차 노조원, 민주노총이죠. 여기가 전체 85%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워낙 강경하게 전반적으로 총파업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주목받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상화 소식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치와우정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